이번 챕터는 지정형과 자체 공모형의 보조사업 선정 방법입니다. 지정형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자체 공모형은 공모 절차를 하긴 하지만 보탬이가 아닌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의 다른 방식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정형이든 자체 공모형이든 보조사업의 선정 결과를 자치단체에서는 보탬이에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치단체에서 선정 결과를 등록하기 전에 보조사업자께서 먼저 보탬이에 회원가입해 주시고 우리 기관 단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관을 등록하는 방법하고 수행사업계획서를 보탬이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형과 자체 공모형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의 선정 결과를 보탬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기관 단체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보조사업의 선정 결과를 등록할 때 우리 기관 단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 결과를 확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 주게 되고요. 그러면 보조사업자께서는 이 사업에 보조사업 담당을 누가 하게 될 건지를 지정해 주셔야 그 지정된 보조사업자 분께서 수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화면에 보조사업이 조회가 됩니다. 수행사업계획서 등록 전에 자치단체에 협약된 은행에서 자부담 계좌를 개설하시고 그 계좌를 수행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제출된 수행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승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1, 2, 3단계를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회원 가입하고 단체 가입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회원 가입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일단 하신 후에 보조사업자의 단체가 보탬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관을 신규로 등록하는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사용자 지원의 내 정보 관리, 사용자 정보 관리입니다. 소속기관 정보 탭에서 기관 가입 신청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요. 기관 조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관을 조회할 수 있게 사업자 등록번호나 기관명으로 조회를 하시고요. 기관 단체 목록에 이렇게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관이 보탬이에 등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합니다. 신규 등록을 딱 클릭을 하면 기관 신규 등록 후에는 로그아웃이 됩니다. 기관 신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요. 확인을 클릭해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정보를 신규 등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조회가 됩니다. 우리 기관의 단체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분류에 따라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상이합니다.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사업자이면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요. 이때 부가세 신고 여부를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세 유형인 일반 과세 사업자는 신고를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간이나 면세와 같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과세 유형은 미신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기관 정보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기관을 보태미에 최초로 등록하게 되면 우리는 등록한 분에게 단체 정보 담당자라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이제 회원 가입하고 기관을 보태미에 등록하셨다면 자치단체에서는 그 기관을 선정기관으로 해서 지정사업과 자체공모사업을 등록하고 선정 결과에 우리 기관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2단계 보조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선정 결과가 등록된 사업이 화면에 조회가 되고요. 누구를 담당자로 지정할 건지를 보태미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체 정보 담당자가 우리 보조사업의 업무를 누가 담당할 건지 담당자를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보조사업과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사용자 지원의 내 정보 관리, 거기에 단체 정보 관리입니다. 수행 중 보조사업 목록 탭을 클릭하시고 조회합니다. 보조사업 목록 중에서 이제 담당자를 설정한 사업을 클릭하시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참여자 추가라는 팝업 창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업 참여자를 추가하고 저장합니다. 추가된 사업 참여자 목록에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할 사용자를 체크해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을 합니다. 사용자 구분에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형은 보태미에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제출한 사용자분에게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정형하고 자체 공모형 사업은 이 보조사업을 누가 담당할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는 수행사업계획서 등의 메뉴에서 이제 보조사업이 조회가 됩니다. 만약 화면은 조회가 됐는데 그 화면에서 보조사업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 보조사업하고 보조사업자를 연결하는 이 화면에 와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단계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로 지정된 보조사업자는 수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협약된 그 은행에서 자부담 계좌를 개설하시고 그 계좌를 수행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나면 자치단체와 그 협약된 은행에서 자부담 계좌도 개설하고 보조금 전용 카드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금융기관에서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업수행 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보조사업 선정의 수행사업 계획 관리, 하단에 사업수행 확인서 발급입니다. 회계연도와 사업을 조회하시고요. 그럼 이제 보조사업 현황이 나타납니다. 하단에 해외 겸용카드 사용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데요. 이때 국내용으로만 발급받으시면 미사용으로 체크하시고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겸용으로 사용하시려면 사용에 체크해 주시고 지자체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향후 자치단체에서 승인이 되면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겸용카드인 경우에는 자치단체 승인 후 출력을 하게 되면 지방보조사업 수행 확인서 하단에 해외 겸용카드 사용 여부하고
담당자, 승인, 일자가 함께 출력이 됩니다. 이제 수행사업계획서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필수로 수행사업계획서를 등록하셔야 되고, 이때 사업비 계좌, 즉 자부담 계좌를 등록해야 됩니다. 메뉴 위치는 보조사업 선정에 수행사업 계획 관리, 밑에 있는 수행사업 계획 신청입니다. 회계 연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우리 기관이 수행사업 목록이 이제 조회가 되고요. 수행사업 목록 중에서 우리가 수행사업 계획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이 수행사업 목록에서 보조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 하시면 우리 기관의 단체정보 담당자가 보조사업별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단체정보관리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행사업계획서 신청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보조사업자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기관 단체 정보가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사업자 구분이 우리가 주사업자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지분율에 10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기관이 콘솔로 진행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 추가 버튼 클릭해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 정보 목록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담당자명 돋보기에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으로 이제 스크롤을 하시면 사업자의 기본 개요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하셨던 사업,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조사업 예치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치형이나 비예치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예치형으로 선택하셨다면 비예치형 선택 사유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치형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치형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조사업자분들께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예치형으로만 수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치형하고 비예치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치형은 우리 자치단체 명의의 예치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예치형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 사업비 계좌로 교부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보태미 개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지자체 협약된 은행에 가셔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보태미에서는 그 계좌를 자부담 계좌라고 합니다. 그 계좌를 행 추가해서 여기다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부담 계좌의 은행명 입력해 주시고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합니다. 계좌 실명 확인 유형 코드를 선택해서 계좌 실명을 확인하시고 확인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기본 신청서입니다. 실제 지원 신청서 양식 그대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단체 정보에 대한 내용은 로그인 하신 우리 기관의 단체 정보가 그대로 조회됩니다.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 개요와 사업비 부분으로 나눠서 입력하게 되는데요. 사업
비사업 개요에는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 목적, 장소, 사업 규모, 주요한 사업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으로 나누어서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하는 사업비 부분이 다음 재원조달계획 탭에서 그대로 조회가 되니까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신청 정보 탭입니다. 사업 시행 지역을 특정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추가 클릭해가지고 시도와 시군구 입력하시고 추가시켜줍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없음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클릭해서 다음 탭으로 이동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 탭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일정하고 사업 예산 계획을 세우는 화면입니다. 사업 기간은 기본 신청서 등록 탭에서 입력한 사업 기간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행추가를 클릭하면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부 사업명과 추진 계획 내용,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나눠서 입력하시고요. 사업 예산을 입력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서 입력한 총계가 사업비 총액과 일치해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두 번째 탭인 기본 신청서에서 입력했던 금액이 그대로 조회되니까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계획 탭입니다. 지방비와 자부담 금액을 보조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계획 세우는 화면입니다. 먼저 보조 세목 통계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이렇게 한 줄씩 추가가 됩니다. 지방비와 자부담 금액에 맞게끔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총계의 지방비와 자부담 금액이 재원 현황에 있는 지방비와 자부담 금액이랑 맞아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탭에서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 첨부해 주시면 되고 이미 등록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셔야 되고요.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에는 서류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완료를 하지 않을 때는 미완료로 인식돼서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 제출 완료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은 각 파일별로 50메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출 완료 탭에서 제출 완료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각각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계속 사업 여부도 해당이 되시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수행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정형이나 자체 공모형으로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수행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